오늘은 급변하는 그런 세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쟁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렇게 그쪽에서만 그렇게 하다가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전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헤즈볼라, 또 거기에 또 이란까지 관여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더 큰 전쟁으로 커지고 있어요. 또 중국과 대만 관계는 또 상당히 지금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그런 중국에서는 대만을 빨리 귀속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개석이가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대만에 세웠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 대부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중국의 위협은 커지고 있고, 또 대만은 그에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또 호소하는 입장에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의 도움을 또 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도 현재 북한과 대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휴전이지 정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의 허리띠를 조이고 있죠. 참, 이런 사회에서, 국제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죠.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지도자들은 되게 자기는 안전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해도 보다 큰 그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낫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죽는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다가 지금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화를 하고 얘기해서 미리 막았으면 수많은 인원을 민간인, 군인들 희생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만나고 얘기하고 여러 번, 수십 번 만나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화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력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실타래가 감겨졌을 때 도저히 못 풀겠다 했을 가위를 잘라서 푸는 방법이 있고, 하나씩 살살 풀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살살 풀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여러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은 웬만하면 평화의 방법, 그런 방법으로 써서 그걸 풀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무력의 방법은 화끈하고 좋지만, 그러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정 정말 파탄나고, 국가도 파탄나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서로 피해를 당하게 돼요. 국제사회가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나라로부터 모든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될 세계가
서로 손해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보는 나라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도 무역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얻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 그래도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평화적으로 어떤 문제를 잘 풀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평화적인 방법이 아닐 때는 여러 지원을 통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냐?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곳에도 대한민국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다 러시아 그런 나라,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이슬람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 대만 이런 나라들을,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다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교류가 끊어지게 되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듭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러시아 대통령한테 이제는 그만 그쳐달라고 과감하게 얘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고, 또 거기 프랑스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중보를 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일본 같은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들도 다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전쟁의 작전에서 어디 편을 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어디에 무기를 지원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도 먼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군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겠나? 항상 지도자는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고 그런 전쟁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기 가족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켜봐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은 안전하게 다 배치를 해놓고 가족이 아닌 그런 국민들이 죽어가고 학살당하고 고통당하고 전쟁에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국가 지도자는 백성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도 잘 구슬려면 또 그 사람들도 말을 잘 들어요. 또 깡패는 꼭 매로 다스려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구슬려고 얘기도 하고 잘 설득도 해주고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봤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막 등에 문신 막 이렇게 용문신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잘해주면 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감정 없이 다 좋습니다. 얘기해보면 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 좋아해요. 다 이렇게 풀어서 나가면 좋은데, 국가적으로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적대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잘 대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왜
그 지도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상황을 보더라도 저 북한 상황, 북한의 국민들,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 남아있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서글픕니까? 임진각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가족들 슬퍼하고 여태까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정부의 노력이 그렇게 많았다 볼 수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또 대북 풍선 이것 때문에 시끄럽죠. 대북 풍선을 한국에서 탈북단체들이 보내게 되니까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쓰레기 풍선을 또 한국에 보내고 이런 일이 있는데 확성기 방송을 통해 또 서로 적대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비방의 그런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기보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이 부족하면 쌀도 좀 보내주고 뭔가 좋은 소식을 보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비방하는 소식을 자꾸 보내니까 그쪽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그쪽에서도 또 한국에 또 쓰레기라도 막 보냅니다. 그럼 한국에는 굉장히 그 쓰레기들이 올 때는 위험한 곳이 많아요.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항공기 그 쓰레기 그 덩이 맞으면 사람들이 다 항공기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대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방을 소홀히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국방은 튼튼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은 튼튼히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라고 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대할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도 자꾸 개선이 돼서 좋아져서 상황이 비슷해질 때 그 통일이 돼야지. 지금 젊은 청년들은 통일을 싫어한다 합니다. 왜?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북한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북한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그래서 통일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 통일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유럽으로 가는데 꼭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돼요. 열차 타고 북한 거쳐서 러시아, 시베리아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중국으로 유럽까지 갈 수도 있고 영국까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무역로가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열차들이 화물을 실어 나가서 서로 간의 모든 교류와 문화가 이런 것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다 좋게 지내야 됩니다. 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지금 다 글로벌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자가 없는 나라도 비자가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용이 좋아서 그러면 뭐 국경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국민들은 그 전에 다 각자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고 또 여행도 하고 즐기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 지도자들끼리의 큰 대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웬만하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좋게 나가십시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사회에 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지도자들도 전 세계에
평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도 하고 구상하기도 하고 또 전화도 걸어주고 또 국제사회에 브리핑도 하고 해서 이 모든 국제사회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